안녕하세요. 힘 빼고 육아하자 힘빼입니다. 오늘은 유아기 성교육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은 아주 쉽게 명작동화, 전래동화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옛날 이야기들이나 명작동화들을 보게 되면 남성들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데 많아요. 여성들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나오죠.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아이와 함께 선녀나무꾼을 읽으면서 상당히 분개했답니다. 사실 결혼 전에는 선녀나무꾼을 읽으면서 나무꾼이 선녀를 무척 사랑했구나. 아름다운 선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랬을까. 선녀는 남편을 두고 하늘로 올라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 책을 보니 완전 파렴치한 놈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한테 정말 객관적으로 그냥 이것만 물어봤어요. 사슴이 선녀의 옷을 들고 가라고 했어. 그래서 나무꾼은 선녀의 옷을 들고 갔어. 나무꾼 어떤 사람일까?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도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의 시선에 봐서 봐도 도둑인 거예요. 그런데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애를 둘이나 낳겠으면 성폭행범이죠. 납치범이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적어도 내 딸은 선녀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적어도 당신 왜 내 옷을 들고 갔어요? 내 옷이 어디 있어요? 난 당신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내 옷을 들고 간 게 당신이죠.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여성으로 아들은 적어도 이런 파렴치한 놈은 안 돼야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마음이 나에게 오도록 만들어야죠. 선녀 나무꾼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교훈을 얻었고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걸로 성교육을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말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여성들은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 내 성을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성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여성들은 저희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태를 만났어요. 그게 왜 내 잘못이에요? 나는 그 골목길을 갔어야 됐고 변태는 거기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보여줬어요. 그 골목길로 간 내가 잘못인 거예요? 아니죠. 변태가 거기 있었던 게 잘못이죠. 그런데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저 역시도. 그리고 누군가의 성추행을 당했어요. 왜 내가 여름에 더운데 나시 못 입고 다녀요? 짧은 치마 못 입고 다녀요? 내가 내 몸에 뭔가를 걸칠 권리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범죄의 대상으로 표적으로 삼는 건 그 사람들의 잘못인 거죠. 그걸 왜 여자의 책임을 돌리냐고요. 그런 사회에서 살아온 저 역시 만일 제가 선녀였어도 내 옷이 없어졌어. 그런데 내 옷을 훔쳐간 걸 알면서도 내가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야. 난 연약하고 여자고 어디 의지해야 하고 기대야 하고 막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겠어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저희 집으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성인지 감성이 있는 깨인 여자라면 이런 미친놈을 봤나. 야, 내 내놔. 그랬을 것 같아. 왜 내가 널 따라가? 야, 너가 옷 갖고 간다고 해서 따라올 거야. 막 그러면 사실 또 그쪽에서는 뭐지? 이 여자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딸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전자? 후자? 당연히 후자죠. 이렇게 아이가 내 성을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여성이지만 말할 권리, 내 감정을 표현할 권리, 내 몸을 지킬 권리, 내 몸이 소중하다는 생각, 이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유아기의 성교육은 남자아이도 여자아이도 내 몸은 소중하다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나의 몸은 소중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은 남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나의 몸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누군가 보여달라고 해도 당당하게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 라고 이렇게 배운 아이들은
남의 몸이 소중한 것도 알아요. 내 몸이 너무 소중하고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남의 몸도 내가 함부로 봐서는 안 돼. 이 생각까지 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조금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 때보다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래동화, 뭐 명작동화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책들에 너무 많이 여성들이 너무 여성적이고 연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들로 나오다 보니까 여자아이들은 자연스레 보호받아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더 예뻐 보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항상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읽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젠더 교육, 성인지 교육의 첫 번째 핵심인 것 같아요. 선녀나무를 읽고 있다면 누구야? 너가 선녀였다면 너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래, 이 사람이 너의 옷을 훔쳐갔어. 그런데 너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몰래 보는 건 옳은 행동일까? 그래, 옳지 않아. 그랬을 때 너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사람이 너에게 자기 집에 가자 그래. 그러면 너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따라갈까? 아니면, 싫어요. 나는 날개가 없더라도 당신 따라가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내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강하게 표현하면 그 사람도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단다? 하는 정도의 교육은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자아이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 남자아이는 가해자가 되지 않게 성교육을 해야 되는 걸까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성폭력은 여자아이들만 당하나요? 남자아이들도 당해요. 그러면 이런 책을 읽으면서 성인지 교육은 하지만 남자애 여자애 할 것 없이 이야기는 해줘야 해요. 누군가 불쾌한 접촉을 한다? 그러면 말할 수 있어야죠. 삼촌 왔네. 삼촌한테 뽀뽀해줄까? 싫어. 나는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뽀뽀하고 싶어.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아이들 어릴 때 그런 거 진짜 많이 시키잖아요. 할머니네, 할머니한테 뽀뽀해주자. 할아버지가 널 엄청 사랑하시네. 할아버지 오랜만에 봤으니까 뽀뽀해줄까? 이런 거. 아이한테 이상 물어보셨어요? 뽀뽀는 아무 데나 막 해도 돼요? 스킨십 싫지만 해도 돼요? 저는 이 부분 정말 민감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아무데도 뽀뽀해야 되죠? 그것도 자기 의사를 아직 충분히 말할 수 없는 아이에게 자꾸 그걸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은 결코 성교육에 있어서 좋지 않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안았을 때 내가 싫으면 그게 친척이든 엄마든 아빠든 싫으면 싫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상대의 감정을 존중해서 싫었구나 미안해 너무 엄마의 감정만 생각을 했었나 봐. 나중에 너의 마음이 괜찮아지면 한번 꼭 안아줘도 될까? 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존중해 주셔야죠. 그 존중이 첫 번째예요. 그래야 그 아이도 상대를 존중할 수 있다고요. 내가 내 마음을 존중받았듯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존중해줘야 되는구나. 이게 유학의 첫 성교육입니다. 어렵지 않죠? 정말 어렵지 않죠? 사실 너무 쉬워요. 우리 가족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책을 읽을 때 그냥 읽기보다는 조금은 비판적인 사고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아이와 이야기 나누는 게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불쾌한 접촉에 아이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내 몸은 소중하니까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늘 이런 거 막 시키잖아요.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막 이런 거 시키잖아요. 말만 하면 뭐예요? 아이가 막상 그 상황에 가면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는 줄 알아요? 못해요. 아예 관련이 없다고요. 말은 막 앵무새 오듯이 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가면 안 돼요? 싫어요? 도와줘요? 이거 도움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막 이런 게 도움이 된다고요. 이런 표현의 첫 번째가 부모님, 가까운 지인들 안에서 아이가 표현을 계속 해보는 걸 연습하는 게 가장 많이 도움이 돼요. 사실 나는 아니겠지? 내 아이는 아니겠지? 우리 가족은 아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의 경우의 수가 줄어들고 안전한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사이로 만들려고 하면 내가 바뀌어야 하고요. 내 가족이 바뀌어야 되고요. 사회가 바뀌어야 되고요.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바뀌는 거 늦습니다. 오늘부터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부모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도록 해요. 세상이 바뀌는 그날까지 힘빼유는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